변호사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407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오늘은 양변 단독으로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참 사전투표일 최고치, 그리고 여야 고소고발건도 역대급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 당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한 것까지는 한 14건 정도고요. 네. 거기에 이제 각자 그 당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단체들이 이 고소고발한까지 합하면 2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뭐 언제나 선거 때는 이런 고소고발전이 있긴 했어요. 네, 많았죠.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해서 고소고발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또 정리들도 자주 했었거든요. 네, 서로 다 취하고 막 네. 그랬는데 언제부턴가는 안 합니다. 언제부턴가 안 하기도 하고 이번 선거도 저는 이게 취할 만한 거리들이 별로 안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좀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도 좀 심하게 보여서 이 선거 사실은 이 지자체장으로서는 1년 선거 임기를 가진 재보궐 선거인데 네. 이 끝나고 나서도 이 국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은 선거의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고소고발이 민주당에 접수됐죠? 민주당은 주로 민주당이 주체가 돼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한 게 이제 상대인 오세훈 후보 관련이에요. 네. 그리고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과연 이 뭐 보상을 받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보상을 받는데 오세훈 후보가 역할이 있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전부 다 나는 전혀 모른다. 노무현 정부 때 한 일이고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얘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다, 그리고 측량하는 데도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거짓 주장이라고 고소하거나 고발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 거니까 박영선 후보도 본인을, 박영선 후보를 이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의혹이 불거지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도쿄 아파트? 네, 부동산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 표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공직선거법이나 명예훼손 이런 걸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떤 내용으로 누구를 고소고발했죠? 국민의힘은 사실 폼으로 먼저 연 건 국민의힘이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 아까 말씀드린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이거를 천준호, 고민정 두 의원이 이 투기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이거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이다. 바로 걸었죠. 그래서 지난달 10일에 검찰에 바로 고발을 했거든요. 예. 이게 첫 어찌 보면 포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요. 예. 부산의 박형준 후보도 굉장히 많은 공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뭐 자녀의 입시라든가 아니면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 이거 전부 이제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허위정 사실 공표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자녀 입시와 관련돼서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명예훼손. 형사를 안 하고요? 네, 민사를 무려 5억 원을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상이 많이 걸었네요. 예, 고발을 한 대상이 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전 홍익대 교수, 그리고 언론사 기자, 또 지역 신문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5억 원 가량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민사소송을 했네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민사소송이 명예훼손 액수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과거에는 인격권 침해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를 해도 뭐 몇백만 원 정도 그쳤는데 억대 손해배상 액수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사실 이 형사 재판을 해도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더 요즘에는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정치를 떠났어요. 네, 법적으로. 네. 민사가 훨씬 까다롭거든요. 네. 시민단체들도 고소고발전에 참여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오세훈 후보 이제 용산 참사와 관련된 발언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해지 않습니까? 네. 먼저 임차인들이 마치 이제 폭력을 좀 과도하게 쓴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 성향 그 시민단체들이 용산 참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이제 박 후보 같은 경우도 이 보수성향 단체들이 고발을 좀 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이 관련, 이거 다 팔지도 않았는데 왜 팔았다고 했느냐? 예. 이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승현 교수 등 여러 명에게 형사 고소도 했답니다. 형사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까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선거 끝나면 사라질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오세훈 후보, 뭐 박형준 후보 지금 뭐 선거 막바지라서 저도 뭐 구체적으로 뭔가를 다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나 이런 게 서로에 대해서 약간의 비방을 한다거나 예전에는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조금 부풀린다거나 표현이 좀 지나치다거나 이런 게 주로 다퉈졌는데 네.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들은 야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법적으로 이 시간이 너무 흘러서 처벌 못하는 거야? 처벌할 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파생된 것들 뭐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거라도 선거 과정에서 또 얘기를 잘못한 거는 여전히 이제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임기라고 했잖아요. 네. 1년 임기고 또 1년 뒤에 대선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야 양당 입장에서도 이걸 정리하고 싶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이 이기든지 간에 정리 안 하고 계속해서 아마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치적 지형을 끌려고 노력을 하겠죠. 어떤 분은 재판받다가 임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잘못하면. 5210님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고소는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 이해관계자일 때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 고소고요. 네. 저 고발은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 나쁜 짓 하고 있네라고 네. 수사기관에 저 사람들 나쁜 짓 하고 있어요. 하는 게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네, 아무나 네.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네.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공직선거법 이거 되게 예민해가지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네. 선관위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건들도 여러 건 있죠. 조사를 뭐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영선 캠프에서도 사전투표 끝나고 나서 예. 사전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았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이겼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선거 기간에는 사실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겼는지 졌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그렇죠. 하면서 문제를 삼은 건데 다만 박 캠프 측에서는 이게 일반 유권자들에게 뭐 대량으로 뿌린 그런 게 아니라 캠프 사람들끼리 특보라든가 위원장이나 본부장들이 같이 그러니까 투표 선거운동 독려 차원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뭐 결과를 실제로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겼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다. 그냥 단순한 구호처럼 외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사실관계는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 선관위에서. 네. 박형준 찍었다. 이 투표용지가 이거는 있었잖아요. 명백하게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 돼요. 왜냐하면 뭐 지금 오늘 선거 관련해서도 안내들 방송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찍으면 네.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엄청나게 셉니다. 이거를 사진을 요즘 인증사진이라고 하죠. 예. 찍어서 이 단체 대화방에 올린 거예요. 예. 그게 유출됐다는 건데 왜 이건 제가 명백하게 하냐면 이거 그냥 법조문에 찍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매표라고 하죠. 그렇죠. 찍어서 인증해서 보내면 돈 얼마 주겠다. 그거 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쓸 수 있어서 네.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법인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사법농단 재판도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판이 열렸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일단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계속 중이다라는 것도 잠깐씩 잊어먹기 쉬운데요. 네, 참 오랜만에 지금 재개됐습니다. 참 오랜만에. 네, 2월 5일에 있었고 나서 2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고 합니다. 그 네. 사이에 인사도 있어서 재판부도 바뀌었고 재판부 바뀌고 나면 또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다시 오래 걸릴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섰어요. 나서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부분은 참 과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 싶은 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불었다. 그 바람에 사법부까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예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나는 정말 이런 사실 없다. 그리고 실제 변론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 자체를
광풍이라고. 광풍. 네. 그리고 그게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졌던 상당히 많은 개혁, 잘못됐던 것에 관한 어떤 사법적인 처리 과정조차도 다 광풍이라고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게 전직 대법원장이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느냐. 네. 굉장히 정치적인 저는 발언이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시는데요. 결국 그 얘기죠. 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호소를 해서 이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거의 선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초반에 최근에 그 양쪽 진영의 갈등이라는 게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법적 갈등으로까지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예. 부분들이 재판에서도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찬반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 사법부까지 불어왔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 이 수사를 한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인데요. 그러게요. 네,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수사인데요. 어떤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이것도 다 까먹었어요. 뭐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너무 많아요. 너무 네. 많은데 최근에 좀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조정실장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 자리에서도 박 변호사랑 저랑 네. 설명을 해드렸던 게 네. 한 10명 가까이 다 무죄 나오다 사법농단에서 유죄 나왔죠. 처음으로 유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재판 당시 예, 이 두 분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공모하여 그렇게 판결문에 1심 판결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헌법재판소에 법관들이 나가 있거든요. 네, 판사들 지원을, 나갔어요. 파견 나가 있는데 그 판사들을 시켜서 스파이. 헌법재판소 정보를 빼오도록 한 거. 스파이 판사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의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이게 잘못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부지방법원 재판부가 내용은 구체적인 건 빼고요. 남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재판부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 법률이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올리는 건데 네. 이걸 대법원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왜 안 좋아하냐면 네. 대법원이 우리가 최고인데 참 유치한 얘기인데 네. 저희 법조인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데 서로 기싸움을 하거든요. 심하게 예. 하죠. 아니, 대법원과 헌재가. 아니 우리가 대법원이 최고 이게 재판부인데 왜 그걸 니네는 저기 헌법재판소에 들고 갔어?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취하해라, 예. 취소해라 기싸움. 이렇게 한 거가 있고 예. 또 이제 초기에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른바 이 어찌 보면 이제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법원의 단체 네. 이거를 와해시키려 한 거 아니야. 이게 세 가지가 네. 공범이다라고 그 지난 법원 판사 1심에서 재판이 나왔는데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냥 쉽게 말해서 아랫사람들이 한 거지 나는 모른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밑에 사람들이 했지 나는 모른다. 이 작전 계속 쓰고 있고요. 계속 그건 일관돼요. 나머지는 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나한테 불었다. 나는 억울한 정치의 희생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저 밑에서 알아서 했다라는 얘기는 정말 저도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개가 정말 갸웃갸웃거려집니다. 그럼 밑에 사람들 자기가 시켰던 부하 직원들 그분들 유죄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글쎄요. 네, 현재 시도